네, 오늘 장중 내내 이어지고 있는 투신권의 매수 물량이 현재 조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 현재 매도로 들어서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기관 매도, 프로그램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지수 다시 하락 쪽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분위기 어떻게 보고 마지막 전략 세워 나가야 할지 135 스피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SK증권 테일한노 시점의 조윤석 과장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 어떻게 보세요? 다시 좁은 범위 안에 갇혔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시장은 지금 좁은 범위 내에 갇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상 지수로는 1800포인트에서 1820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기관 매수에도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될 뿐 지수 전반적으로는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시게 되면 특별한 경기 지표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항상 중수는 특별한 경기 지표보다는 실적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더 받는 모습입니다. 또한 금요일날 JP모건의 실적 발표가 나왔듯이 실적에 대한 영향력으로 지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여지가 있고요. 또한 JP모건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줄줄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서프라이즈 기대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이 그런 강한 매수를 좀 보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FOMC 회의가 립 서비스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특이한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회의 때까지 관망세가 이루어지고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좋아졌을 경우에는 그때는 리바운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좀 들여다볼게요. 지난번 월요일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확인했던 종목이 대한유화였습니다. 이 종목 그 다음날 바로 목표가 달성했어요. 저희가 뭐 의도하고 있는 부분에는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종목이 아니었나 싶은데 저희 과장님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는 현재 매수가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만일 그 시점에서 이익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어떤 조언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베타가 좀 강한 종목 중에서 화학업 중에서 골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추천 이유가 그런 거였었고요. 즉 지금까지도 기관들의 매수에는 화학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화학 지금 각 상품별로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화학 부분에 대한 비중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유화 같은 경우 그때 매수하셨던 분이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이더라도 화학의 업종에 대한 매수가 그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범용 상품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화학 시장에 대한 연동이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조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더 들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이익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가격을 다시 한번 좀 설정해 주세요. 어느 정도 선 지켜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목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그때 대한유화를 말씀을 드렸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격대 정도가 아주 견고한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손절 라인을 침범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제가 85,000원에서 87,000원 정도 사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장기적인 그 선은 예상이 돼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좁은 박스권 렌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로 삼으셔도 단기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중기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 21선 정도에선 지지가 되고 있네요. 이 정도 가격대 지킨다는 선 하에서는 뭐 좀 짧게 보더라도 8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그럼 이번엔 새로운 종목도 하나 확인해야죠.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한진 PNC라는 조그만 코스닥 업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진PN 씨 어떤 종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한진PNC는 기존의 사업 분야가 포장재 제작 그리고 페트 생산 업체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과 그리고 기존의 경기 방어적 성격 두 가지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 한 2, 3년간 해외 그 자원 에너지 개발 관련으로도 열심히 사업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필리핀 쪽에서 사철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회사 측에서는 7월부터 본격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약 1,000억 정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걸로 회사 측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1,000억 정도 매출액이 크게 발생하더라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유통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익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상승 기업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중국 석유와 콜롬비아 유전 공동개발 계약을 이미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사가 완료됐을 때는 그 탐사 보도량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석유 같은 경우는 대만 국영회사죠. 그러면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공시 같은 경우는 신뢰도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액에 발생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적자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일회성 비용들을 다 털고요.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이익으로는 플러스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주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최근에 9,500원 정도까지 지금 상승했었는데 기술적으로 50% 정도의 되돌림 현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가격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서는 충분히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가격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한진 PNC를 좀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 PNC 저희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일단은 매수 진행을 하고 아래 위로 짧게 3%씩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70원에서 매수 의견 드렸고요. 여기서 위로 8,210원까지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로 설정하겠습니다. 아래로는 7,730원까지 역시 3% 열어두고 손절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135 스피드 전략 관심 종목 한진 PNC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 SK증권 테일하노스점의 조윤석 과장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